지난 영상에서 대체 불가라고 생각됐던 선수를 대체했던 경우에 대해 준비해봤었죠. 그런 선수들도 대단하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불가라고 생각됐던 선수를 진짜로 대체하지 못했던 경우 8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이지만 아스날의 가장 최근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무패 우승으로도 유명한 03-04 시즌 우승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 전 리그 우승은 01-02 시즌, 97-98 시즌이었는데 아스날의 가장 최근 3번의 우승 당시 주축 멤버 중에는 바로 이 선수, 프랑스 출신의 최고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파트릭 비에이라가 있었죠. 1996년 아스날에 합류해서 2005년까지 아스날에서 총 9시즌을 소화한 선수. 비에이라는 강력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던 선수로 이렇게 상대를 박살내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보유했다는 점은 90년대 후반 전성기를 보냈던 아스날에게 행복함을 줬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에이라가 아스날에서 뛰는 9시즌 동안 아스날은 리그 우승 3회를 포함 FA컵 4회, 커뮤니티 실드 3회까지 트로피도 많이 들어올리게 되는데 역시나 문제는 이 비에이라가 팀을 떠난 후가 됐죠. 2005년 당시 29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활용할 여지는 있었지만 비에이라는 아스날을 떠나 유벤투스로 떠나게 되는데 아스날은 이 비에이라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어려운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비에이라 이후 아스날의 대체 방법을 보면 기존에 있던 마티우 플라미니로는 비에이라를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알렉스 송이나 아부디아비가 팀에서 그나마 제 몫을 해낸 것은 한참 후의 일. 첼시에서 영입했던 라사나 디아라도 실패. 현 아스날의 감독인 아르테타도 선수 시절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비에이라만큼 해줬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나마 프란시스 코클랭이 14-15 시즌부터 아스날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비에이라가 떠난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비에이라만큼의 활약이었다고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만큼 비에이라가 아스날에서 보여준 중원 장악력이 대단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의 아스날엔 이 선수가 있으니 중원의 든든함은 챙길 수 있는 팀이 됐죠.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17-18 시즌이 끝난 후 아주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죠. 바로 2011년 영입해서 14-15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던 페트르체유를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첼시의 골문을 깔끔하게 지켜줬던 티보 쿠르투아 때문이었죠. 첼시에서 뛴 것은 딱 4시즌뿐이었지만 쿠르투아는 154경기에 출전해 58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를 포함 첼시는 체유가 떠나면서 비어있던 골키퍼 자리를 완벽한 세대 교체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르투아는 17-18 시즌이 끝나고 첼시 팬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죠.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 따르면 쿠르투아는 내 심장은 마드리드에 있다 라는 첼시 팬이라면 피꺼솥을 유발하는 인터뷰를 진행. 결국 첼시와의 재계약이 아닌 마드리드 이적을 결정하게 되죠. 본인이 가고 싶다고 했으니 이적을 막을 순 없었을 텐데 이렇게 깽판을 치고 팀을 떠났다면 첼시 입장에서는 쿠르투아보다 훨씬 나은 선수를 영입해서 쿠르투아를 잊고 행복한 축구를 하면 될 일이긴 했지만 현재 첼시를 본다면 그리 만족스러운 사항은 아니죠. 골키퍼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기록을 세운 케파 아리사발라가의 경우 첫 2시즌 만에 첼시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에두아르 멘디는 이적 첫 시즌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쿠르투아의 대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폼이 하락하면서 2시즌 만에 케파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2023년 영입된 로베르토 산체스도 현재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와중에 첼시는 골키퍼 수집병에 걸린 건지 여러 골키퍼들을 활용해보고 있지만 이거 쿠르투아 이후로 뭔가 꼬여버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적으로 클럽팀을 떠난 것이 아닌 대표팀에서 은퇴를 한 선수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선정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랜 기간 독일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져준 독일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에 기록되어 있는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입니다. 클럽 커리어 동안 카이저슬라우테른, 베르더 브레멘, 바이에른 뮌헨과 라치오까지 여러 클럽들을 거치면서 득점력을 과시했던 선수였지만 이 클로제 하면 역시나 대표팀에서의 맹활약을 빼놓을 수 없죠. 독일 대표로 총 137경기에서 71골, 클로제는 2경기당 1골가량을 대표팀에서 만들어줬는데 특히나 월드컵에서 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죠. 커리어 동안 참가했던 월드컵만 4번, 클로제는 그 4번의 월드컵에서 총 16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에 이름이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그 4번의 대회에서 독일은 모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독일 대표팀은 클로제가 현역으로 뛰는 동안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가 있었죠. 하지만 독일 대표팀은 클로제가 대표팀을 떠난 후부터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로제가 마지막으로 뛰었던 2014년 월드컵 이후 현재까지 독일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클로제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 선수가 티모 베르너. 클로제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됐던 토마스 밀러는 사실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기엔 그 외의 역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도 했지만 클로제 은퇴 후엔 대표팀에서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른 선수들을 보더라도 확실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를 독일 대표팀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죠. 이 명단엔 없지만 마리오 고베스, 산드로 바그너도 있었지만 클로제에 비해선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최근엔 니클라스 필크르크가 독일 최전방을 맡으면서 드디어 클로제를 대체하는가 느낌은 주고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엔 팀의 핵심 선수가 이적으로 떠나고 그 선수를 대체하는 데 실패한 경우 말고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그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진 팀도 선정해봤습니다. 예전에 혹사급으로 굴려졌던 선수 영상에서 소개드린 선수, 2019년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 이후 엄청난 경기 출장으로 야무지게 굴러진 선수, 바로 로드리입니다. 지난 23-24 시즌에도 로드리는 맨시티의 코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친 바 있는데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24 발롱도르 수상을 포함 개인으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너무 굴려진다 했죠. 이번 24-25 시즌 로드리는 리그 5라운드 만에 부상, 심지어 십자인대 파열로 장기 결장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시티는 이번 24-25 시즌 아주 힘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로드리의 대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맨시티 정도 되는 클럽이었다면 로드리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레벨의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시티가 영입했던 선수 중에는 로드리를 대체해줄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영입됐던 마테오 코바치치나 마테오스 누네스로는 무리가 있었고 그 전에 영입된 칼빈 필립스는 실패한 영입으로 남게 됐으니 로드리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로드리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말았고 로드리의 대체를 실패한 맨시티는 이번 시즌 초반 너무 힘겨운 시즌을 경험하게 됐죠. 다행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니코 곤잘레스를 영입하긴 했는데 벌써 부상이라고 하니 사실 로드리급의 선수를 대체하는 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긴 하죠. 이번엔 선수는 아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인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대체하는 일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감독, 1986년 맨유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2013년까지 무려 27년 동안이나 한 클럽을 지도했다는 점으로도 대단한데 그 기간 동안 98-99 시즌 트래블, 12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 수많은 트로피를 맨유와 함께하게 되죠. 사실 퍼거슨 감독이 부임하는 기간 동안의 맨유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스쿼드라도 상대를 압박해줄 수 있는 포스가 있는 팀이었는데 그 퍼거슨 감독 이후의 맨유는 조금 다른 맨유라고도 생각되는 현실입니다. 2013년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결정한 후 지금까지 맨유에 부임한 감독은 현재 후배 아모림 감독까지 총 10명, 그중 임시감독이라 많은 경기를 지도하지 않은 이 4명을 제외하더라도 맨유는 11년 동안 6명의 감독이 팀을 맡는 화려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퍼거슨 감독이 맨유를 지도하는 동안 따낸 트로피는 무려 38개. 하지만 퍼거슨 감독 이후 맨유는 리그 우승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6명의 감독을 거쳤음에도 총 7개의 트로피를 따내는 것에 그치고 있죠. 이거 그나마 유로파 우승이라도 들어준 무리뉴가 대단한 것 같기도. 프리미어리그라는 경쟁력이 높은 리그에서 트로피를 따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퍼거슨 감독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 맨유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루이스 피구, 2001년 유벤투스에서 마드리드로 이적한 지네딘 지단, 2002년 인터밀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호나우두까지 2000년대 초반 레알 마드리드는 일명 갈락티코, 우주방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슈퍼스타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축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팀이었죠. 그런데 02-03 시즌 마드리드의 베스트 11을 보시면 공격이야 앞에 있는 선수들이 알아서 해줬을 것 같은데 이 우주방에 대해서 이름값은 밀렸었지만 팀의 엔진이 돼준 선수가 있었죠. 바로 프랑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클로드 마켈렐레였습니다. 파괴자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현역 당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활약한 선수로 이 마켈렐레는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력의 기반으로 네임드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준 선수였죠. 2000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해 2003년까지 마켈렐레는 3시즌 동안 총 145경기를 소화, 시즌당 48경기 출전이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는데 2003년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드 베컴까지 영입하면서 우주방위들을 발전시켰지만 마켈렐레는 팀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마드리드를 떠나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지단은 마켈렐레의 이적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선수단 전체적인 이름값은 최고였지만 이 마켈렐레의 이적으로 마드리드는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0304 시즌 마드리드는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 탈락,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전에서 사라고사에게 패배하는 등 부진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부진한 이유가 마켈렐레의 부재 하나뿐이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마드리드는 이후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체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명 영입을 시도하면서 대체를 시도하긴 했지만 제대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선수는 마켈렐레가 팀을 떠나고 10년 후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0809 시즌이 끝나고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은 5시즌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리버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사비 알론소와 이별을 선택하게 됐죠. 일명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도 불렸던 0405 시즌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축 중 한 명으로, 알론소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유독 특별했던 킥력을 필두로 스티븐 제라드와 함께 리버풀의 중원을 책임져준 선수였죠. 리버풀에서 총 5시즌을 함께하면서 210경기, 18골, 19도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챔스 우승을 포함 알론소는 몇 차례 우승컵도 리버풀과 함께했던 선수였습니다. 다만 그 프리미어리그에선 해결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당시 리버풀 감독이었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은 이 알론소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베니테스 감독은 아스톤빌라의 주축이었던 가레스 베리를 영입해서 알론소 자리에 활용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낀 알론소는 2009년 리버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리버풀은 가레스 베리의 영입도 실패했고, 결국 AS 로마에서 알베르토 아킬라니를 영입하면서 알론소의 대체를 아킬라니로 준비하게 됐죠. 하지만 아킬라니는 잦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던 선수였고, 0910 시즌 리버풀에서도 딱 한 시즌을 뛰면서 리그 18경기 출전이 전부, 알론소의 대치는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후에 제라드는 이 이적을 두고 베니테즈 감독의 실수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으니, 그리고 아킬라니 이후에 리버풀이 영입했던 미드필더 자원들을 보면 라울 메이렐레스는 한 시즌만 뛰고 첼시로 이적했고, 찰장군님도 왔었지만 한 시즌 컷, 조던 핸더슨도 영입됐지만 핸더슨은 리버풀 초기 윙어도 겸하면서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줬던 선수였죠. 그러니 리버풀도 알론소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고생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첼시는 최후방 골키퍼 자리에서도 걱정이 있겠지만 최전방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첼시가 지금까지도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격수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첼시의 공격을 이끌었던 팀의 레전드기도 한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첼시 역사상 4번째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준 공격수. 드록바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후에 잠깐 한 시즌 돌아왔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9시즌을 첼시와 함께했고, 강력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 수비와 싸워주고 파워 넘치는 킥과 득점력까지 과시하면서 드록바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첼시 커리어 통산 381경기 164골, 드록바는 첼시와 함께 11-12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 많은 트로피까지도 함께하게 되는데, 이 드록바가 첼시를 떠난 후부터는 첼시도 최전방 공격수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록바가 11-12 시즌을 끝으로 첼시를 떠났을 당시 팀에 남아있던 주전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를 시작으로 그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덴바바, 그 후엔 사무엘 에투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지만 이 세 선수는 모두 실패한 영입으로 평가할 만한 선수들이죠. 물론 그 후에 2014년 영입돼 2017년까지 3시즌 동안 첼시에서 뛰었던 디에고 코스타의 경우는 그래도 드록바 이후 첼시의 최전방 공격수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뛰었던 기간이나 구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드록바를 완전하게 대체했다기보다는 드록바 이후 가장 성적이 좋았던 첼시 공격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스타 이후에는 더 답답한 공격수들이 즐비해 있으니 2014년 영입한 로익 레미, 2015년 임대로 합류했던 라다멜 팔카오, 2016년 알렉산드리 파투와 미키 바추아이, 그 후에도 알바로 모라타, 올리비에 지루, 곤살로 이과인, 테미 에이브럼의 티모 베르너의 로멜루 루카쿠, 얘는 언급하기도 싫겠죠. 이렇게 많은 공격수를 거쳤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그 후엔 오바메양, 이때부터 공격수 역할을 맡기도 했던 카이 하베르츠, 아르만도 브루야도 있었고, 현재 첼시의 최전방을 맡고 있는 니콜라 잭슨은 이번 24-25 시즌 초반에만 해도 잔뜩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 이거 사실상 디에고 코스타 정도를 빼고는 그 누구도 드록바를 조금도 대체했다고 볼 수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대체 불가할 것 같았던 선수를 진짜로 대체하지 못했던 경우 8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